2022년 3월 27일 중국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상하이시에 대해 전면 봉쇄령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으나 상하이시에는 경제와 방역을 양립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 유연 대응 모델 혹은 상하이 모델이라는 대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 상하이에서 중국 전체 일일 확진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3,500명이라는 기록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자 상하이시도 결국 전면 봉쇄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선전시 전면 봉쇄령에 이어 2,6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국 최대 경제도시에 대한 봉쇄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시와 상하이시가 각각 정치 수도와 경제 수도로 이원화된 양상을 띠고 있기에 상하이 봉쇄는 여러모로 중국 내부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2년 3월 28일부터 도시 전체를 봉쇄했던 상하이가 65일 만인 6월 1일 봉쇄를 해제하였습니다. 상하이시는 이날부터 고위험, 중위험 지역 거주민을 제외한 2,200만 명의 시민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운영도 도시 봉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직장인들은 2달 만에 출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대도시들도 방역 조치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5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산둥성, 저장성, 광둥성, 쓰촨성 등 주요 지방정부는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출입 시 PCR 음성 증명 지참 조치를 폐지하였습니다. 국무원은 코로나19 전염병 분류 지정에 관한 통지를 통해 2023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의 전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세계 경제의 물길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애플, 폭스바겐 등 다국적 기업 CEO들이 중국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KDI는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를 가정해 올해 하반기 전망치를 0.3%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상하이 봉쇄 조치 이후 적자 전환됐던 대중국 무역 수지가 중국의 리오프닝을 계기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내놓은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은 내수 확대입니다. 리커창 전 중국 총리는 국내 수요 확대에 힘쓰고 소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가를 도모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는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과거 정부 지출 기업 투자 확대에서 소비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만 해도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기반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고 해외 기업도 수혜를 누렸습니다. 정부 기업 부채는 갈수록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자 중국에 필요한 국가적 인프라 또한 이미 구축돼 정부 주도 성장 전략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리오프닝을 시작한 6개월간 중국 경기 회복세와 금융시장의 반응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2023년 4분의 1분기까지 공급 부문과 서비스업이 주도한 경기 반등 이후 4분의 2분기부터 내수 회복 탄력과 가격 신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2개월째 50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경기 위축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국의 제조업 PMI는 47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공식 폐기된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4월 다시 50 이하로 내려간 뒤 2달째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오프닝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